저는 윤재호입니다. 올해 57이죠. 중견 건설사에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였어요. 대구에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KTX는 만석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장거리 택시를 잡았죠. 택시에 올라타자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 뒤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까지 가시는 거죠? 네, 수고 좀 끼쳐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청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장민석이라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눈을 감고 잤을 텐데 왠지 이 청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밝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심은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설마 그 은주일까? 아니야, 세상에 심은주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민석은 전화를 받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늦어도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7살이었던 저는 야심만만했어요. 서울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은주는 다른 꿈을 꿨죠. 고향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갈라섰습니다. 가치관 차이였죠. 저는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은주는 그 후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혼 절차도 서류로만 처리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석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 30살 정도.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민석과의 만남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어렸습니다. 사랑보다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더 컸죠. 26살 때 은주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는데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은주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은주의 맑은 웃음소리, 책장을 넘기는 가느다란 손가락,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구애했죠. 다행히 은주도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혼집은 은준의 서점 위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은주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저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입사할 기회도 생겼고요. 은주야, 서울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은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재호야, 난 여기가 좋아. 이 서점을 계속 지키고 싶어.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울에서 더 큰 서점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서점이라고 여기에 추억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저는 은주가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제가 너무 욕심만 부린다며 서운해했죠. 서로를 사랑했지만 꿈의 방향이 달랐어요. 결국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은주에게는 성공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치열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은주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은주로부터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점에도 연락해봤지만 이미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은주를 잊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민석이 운전하던 그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은주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재혼했을까? 아니면 혼자 지냈을까? 사실 은주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산 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고향 친구를 통해 원주에서 서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때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0년 전 일을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은주가 왜 그렇게 서점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은주는 어린 시절부터 그 서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작은 서점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던 은주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은주도 충분히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편이 자신의 꿈보다 성공을 택했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혹시 은주가 그때 임신했었다면, 만약 민석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석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 같은 것 말이죠. 민석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눈매가 저와 닮아 있었어요. 목소리 톤도 비슷했고요.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은주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돌아올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은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신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렇게 30년을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작은 서점 수입으로 어떻게 감당했을까. 저는 그동안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살며 외롭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석이 엄마에게 전화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따뜻한 말투. 저도 그런 아들을 두고 싶었는데 이미 제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울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민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잠을 자거나 업무를 봤을 텐데 왠지 이 청년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정말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어머님도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서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책에 둘러싸여 자랐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나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께서 혼자 키우셨나 봐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은 서점 하나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민석의 목소리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심은주입니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석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생각에 잠길 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예정이에요. 약혼녀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본 아버지가 될 뻔했네요. 아니, 이미 30년을 놓쳤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민석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궁금했지만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정도 남았나 봐요. 이 시간이 끝나면 민석과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받아들일까요? 서울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민석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장민석, 개인 택시 운전자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선뜻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원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은주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 전 일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원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남짓한 거리였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원주 시내에서 은주의 서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책마을이라는 간판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 그 서점보다는 조금 컸지만 여전히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서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은주가 저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익숙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년 전 그 서점과 똑같은 냄새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책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은주가 책장 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미소만은 그대로였어요. 은주도 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호야, 오랜만이네.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2층에 작은 공간이 있어 은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은주의 배려가 말이죠. 2층은 작은 카페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와 의자가 전부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는 원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주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신혼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은주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거든요. 잘 지냈어? 응, 너도. 간단한 인사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세월에 대한 인정이었죠. 혹시 민석이라는 아이를 아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어떻게 민석이를 알아? 택시를 탔는데 운전자가 민석이었어. 우연히 휴대폰 화면에서 내 이름을 봤어. 은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민석이는 내 아들이야. 은주의 고백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내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돌아온들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 권리? 그럼 내 의무는 어디 갔니?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며 나를 버리고 간 너한테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따끔한 말이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어떻게 키웠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임신한 몸으로 서점을 정리하고 원주로 내려왔어. 다행히 여기서 작은 서점을 인수할 수 있었지. 은주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고생담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 밤에는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서점 일을 해야 했거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공을 위해 바쁘다고 난리였는데 은주는 홀로 아이까지 키우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 너한테 연락할까 생각도 많이 했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걸. 은주는 담담했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민석이가 걱정이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반대하고 있어.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아들이 차별받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는 어떤 아이야? 대학 강사야. 강소연이라고 하는데 착한 아이야. 민석이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부모가 문제지.
어떤 식으로 반대하는데? 신분이 안 맞는다는 거야. 아버지 없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했어. 민석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서겠어. 뭐? 민석이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나도 몰랐잖아.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민석이가 받아들일 것 같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민석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후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민석 씨. 지난번에 택시 탄 윤재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약간 의아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마주하고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정말 닮았어요. 특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하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민석 씨, 놀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심은주 씨와 결혼했던 윤재호가 바로 저입니다. 민석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택시에서 우연히 어머니 성함을 봤어요. 그래서 원주까지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데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지금은 부사장 자리에 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버리고 오셨던 거죠?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어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시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행세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해야 할 일이라니. 30년 늦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민석아, 여기 있었구나. 늦어서 미안해. 소연아, 왔어? 민석이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강소연이었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민석의 말에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그런데 민석이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30년 만에 나타나셨답니다. 민석의 냉소적인 어조에 소연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혹시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 왔어요. 들어보세요. 민석이 소연을 앉히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소연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럼 30년 전에는 왜 있어주지 않으셨어요? 소연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석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석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민석아, 잠깐만. 하지만 민석은 소연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겪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이해시켜야 했어요. 민석과의 첫 만남은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했어요. 민석 씨,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뭘 더 말씀하시려고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이번에는 소연도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이 왜 반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대학 교수세요. 체면을 많이 중시하시거든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없는 집안과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세요. 특히 민석이가 택시 운전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제가 나서면 달라질까요? 어떻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민석이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역할 하시겠다고요? 네,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꺼낸 제안에 모두 놀랐어요. 회사 그만두고 원주로 내려가려고 해요. 어머니 서점을 도와드리고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30년 전에 제가 버린 꿈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어요. 은주 씨와 함께 서점을 키우고 민석이도 원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세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소연이 민석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석아, 어떻게 생각해? 민석은 한참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게 있어요. 엄마의 서점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어요. 30년 동안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시니까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후 저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만류했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원주로 내려가서 은주와 함께 서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정이 되살아났어요. 민석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원주에 내려와서 서점 일을 도왔어요. 3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제 진심을 보시고 조금씩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좋은 집안 아들이네요. 혼자 어머니를 모시며 자란 게 오히려 기특해요. 소연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편견이 사라지자 민석의 진가가 보이셨던 거죠. 민석과 소연의 결혼식은 원주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30년 만에 참석한 아들의 결혼식이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서점도 점점 커졌어요. 민석의 아이디어와 제 경험, 은주의 노하우가 합쳐져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끝내 지켜내는 사랑과 용서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석이 한 말이었어요.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은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